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실 내용은, 정확하게 특정, 6단원을 위한 것이다, 7단원을 위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확률을 끝내고, 통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다 배우셨던 그런 부분이다라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 과정을 복습을 하는 뭐 그런 건 아닌 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니까, 그 책, 그 바이블 책 맨 앞부분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요거를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쌤이 적으면서 따라 적지 마시고요. 쌤이 이제 적으세요라고 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책 맨 앞부분을 피셔서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평균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평균을 배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평균이라는 게, 중학교 때부터 시험 치고 나면 항상 하던 짓거리가 이제, 점수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라는 건데, 자, 평균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해서 나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를 다 더해서 나눴냐라는 건데,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성적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다라면 그 성적을 가지고 다 더해서 나눌 것이고, 아니면 우리 반 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구하려면 우리 반 학생들한테 키를 다 물어본 다음에 그걸 다 더해서 나눈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데, 우리는 그 주제를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 중학교 때? 변하는 량이라고 해서 별량이라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정식이나 함수에서 말하는 그 변수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량이나 변수나 결국은 그냥 같은 거고, 통계에서도 별량은 x로 사용을 합니다. 변수 x, 변수를 대표하는 문자가 x였다라면 변량을 대표하는 문자 역시 x가 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라면은 변수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미지수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라면, 통계에서는 어떤 주제가 잡힐 거기 때문에 그 별량이 어떤 주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냥 평균이 아니라 뭐의 평균이다? 정확하게는 별량의 평균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더해서 나누는데 뭐를 다 더해서 나눈다? 별량을 다 더해서 나눈다라는 거죠. 요 평균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대표값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대표값의 하나의 종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시는 거야. 대표값?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나? 뭐 아무튼 대표값,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거야 아마. 대표값이라는 것은 평균과 함께 중앙값이라는 게 있었고 최빈값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 너무 오래됐어, 그치? 벌써 한 4년, 5년 전 얘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중앙값, 최빈값을 다시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평균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 과정,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다루시게 되는 대표값은 결국은 평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왜 구하냐, 대표값을 왜 구하냐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통계를 왜 공부하냐, 우리가 통계를 왜 쓰냐, 뭐 이런 고민부터 이제 들어가야 돼요. 통계를 왜 써요? 우리가 막 통계조사해서 평균을 구하고 막 하잖아. 왜 하는 거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돈 주니까 하는 거죠. 고객이 어떤 내가 정보를 알고 싶어.
근데 내가 그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업체한테 맡기는 거죠. 통계회사한테. 그러니까 통계회사는 돈을 받았으니까 거기 원하는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는데 이런 거지. 뭐 상록고등학교 수학 뭐 상록고등학교든 뭐 성호고등학교든 아무튼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알고 싶어. 그럼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자, 이번에 수학 점수 몇 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한 1000명 정도한테 물어봤어. 그럼 1000명 거를 그냥 고객한테 딱 갖다 줘. 자, 다 모았습니다. 갖다 주면 이제 고객이 벙 찌는 거지. 아, 이럴 거면 내가 알바 써서, 내가 알바 써서 그 수집하지 당신한테 뭐하러 돈을 주냐. 이걸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나한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나의 값으로서. 되겠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뭐다? 평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료를 함축적으로 정리하는 데이터가 대표값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삼포도라는 것도 있었어요. 삼포도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시는 겁니다. 전부 다 복습입니다. 삼포도가 뭐였었죠? 아니,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은 얼마 안 됐잖아. 2년밖에 안 됐잖아. 자, 삼포도라는 것은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어떤 놈은 10점 받았대. 어떤 놈은 50점 받았대. 어떤 놈은 90점 받았대. 이렇게 수집한 거랑 어떤 놈은 40점 받고 어떤 놈은 50점 받고 어떤 놈은 60점 받았어. 요거 세 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세 개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평균이 50이 나옵니다. 요거 세 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시면 평균이 얼마가 나오냐면 50이 나옵니다. 그럼 고객한테 상록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점수를 상록고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뭐 경안고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고객한테는 이걸 줄 게 아니라 이걸 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보고 고객은 상록고등학교 학생들이랑 경안고등학교 학생들이랑 점수가 똑같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면 일단 먼저 편차라는 것을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편차가 뭐였었죠? 편차가 뭐였었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친구들이 있지. 뭐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건지, 평균에서 별량을 빼는 건지를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비읍, 얘는 피읍. 비읍이 먼저야, 피읍이 먼저야? 비읍이 먼저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조금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자료는 평균이 50이니까 요 숫자들이 별량인 거야. 그러면은 10점에서 평균 50점을 빼면은 편차가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편차가 그러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40이 되죠. 그 다음 얘는 편차가 얼마야? 0이죠. 그 다음 얘는 편차가 얼마야? 얘는 40이죠. 되나? 그럼 얘는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50이죠. 그러니까 별량 40의 편차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편차가 0이고 얘는 편차가 10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여기서 뭐 좀 보시면 좋냐면은 편차를 다 더하면 얼마죠? 편차를 다 더하면 얼마죠? 네,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별량이 3개밖에 없지. 상록고등학교 학생한테 이제 3명 물어본 거지. 경안고등학교 학생 3명한테 이제 물어본 거지. 근데 3명한테만 물어볼 거야? 아니지. 수십 명, 수백 명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편차도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고객한테 이 많은 편차들을 주면 고객이 또 뭐라고 할 거야? 욕하겠지. 이거 나한테 줘서 어떡할 거냐. 뭔가 이제 대표값, 평균처럼 나한테 뭔가 하나의 값으로 수치화를 해서 줘야 될 거 아니냐 라는 거지. 그게 이제 삼포도라는 거예요.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를 하나의 값으로 수치화한 것을 이제 삼포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이 값들, 편차들을 가지고 하나의 값을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편차의 평균이라는 거야. 편차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지. 편차의 평균. 근데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다 더해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니까 편차를 다 더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편차를 더해봤더니 무조건 얼마가 나와? 무조건 0이 나와. 상록고 학생들을 가지고 편차의 평균을 구해봐도 0이 나오고, 경안고 학생들을 데리고 편차의 합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봐도 여전히 0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자료의 대표할 수 있는 자료에서 뽑아진 어떤 데이터를 수치화할 수 있는 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이 자료도 편차 갖고 평균 구해봤더니 0이 나오고, 저 자료도 0 나오고, 이 자료도 0 나오고, 뭐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차를 갖고 평균을 구해봤더니 요건 항상 0이다. 이게 왜 그러냐? 편차의 합이 항상 0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편차를 그냥 더하지 말고 뭘 해서? 제곱을 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러면 얘들이 부호가 무조건 뭐가 될 거니까? 플러스가 될 거니까 얘들을 가지고 제곱해서 더해서 나눠주면 뭐가 구해지게 된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 구해지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면, 배우셨죠? 분산이라고 배웠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던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학교 과정의 복습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 적으실 건 아니에요. 지금 적으시는 건 아니고 쌤이 조금 있다가 적으라고 했을 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적으면서 정리 좀 할게요.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이라는 것을 배웠었다.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산은 의미적으로, 개념적으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야? 그렇죠. 별량의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별량을 다 더해서 나눴다라면 편차 제곱의 평균은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나눠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산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 조금 더 복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은 도수분포표라는 걸 배웠어요. 여기에 뭐 계급이 있었나? 그 다음에 여기 도수가 있었죠.
뭐 몇 점부터 몇 점까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그냥 몇 점? 50점, 60점, 70점, 80점. 50점 받은 학생 몇 명? 10명? 아니 다 합해서 10명만 합시다. 너무 많으니까. 2명? 60점 받은 학생은? 3명? 70점 받은 학생은? 2명? 80점 받은 학생은? 3명. 그래서 총 몇 명? 10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들을 가지고 평균을 도수 분포표에서도 우리가 평균을 구해봤었다라는 거거든요. 다 더해서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 그러면 50점 더하기 60점 더하기 70점 더하기 80점 요거 4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4하면 되겠네? 맞아? 맞아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자, 평균 어떻게 구하나요? 다 더해서 나누잖아. 그러면 50점 더하기 60점 더하기 70점 더하기 80점 해서 나누기 4 하면 돼? 4개 더했으니까? 아니면 10명이니까 나누기 10해? 그러면 그치. 50점이 2명, 그쵸? 그 다음에 60점이 3명, 그 다음에 70점이 2명, 그 다음에 80점이 3명이다.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하면 총 몇 명의 점수의 합이 구해지는 거다? 10명의 합이 구해지는 거다. 그래서 얘들을 뭘로 나누면? 10으로 나누면 얘가 뭐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값이 뭐다? 평균이다 라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100. 요건 얼마? 180. 요거는 140. 요거는 240. 이게 다 더하면 얼마냐? 320. 빨리 해봐. 320, 520, 560, 660, 66점? 네, 그래서 평균이 66점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조금 표현만 바꿔볼 거야. 쓰는 방법만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뜯을 거야. 그러면 50 곱하기 10분의 2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되나요? 그 다음 이렇게 뜯으면 60 곱하기 10분의 3 되나? 그 다음 요렇게 뜯으면 70 곱하기 10분의 2 요렇게 뜯으면 80 곱하기 10분의 3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 10분의까지 있으니까. 네, 요거 계산해도 똑같이 당연히 66이 나온다. 그러니까 평균이 구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거에다가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보자라는 거지. 여기에 있는 50, 60, 70, 80이라는 것들이 뭐를 의미한다? 점수. 그러니까 별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10분의 2, 그 별량에 곱해지고 있는 10분의 2, 그 별량에 곱해지고 있는 10분의 3, 그 별량에 곱해지고 있는 10분의 2, 그 별량에 곱해지는 10분의 3, 얘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그 별량들의 각각의 확률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학생이 10명이 앉아있다고 쳐봐. 그럼 이 10명 중에 50점 받은 학생이 2명 있다는 거고 60점 받은 학생이 3명 있다는 거고 70점, 80점 받은 학생이 2명, 3명 앉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눈을 딱 감고 너를 가리켰을 때 이 학생이 70점을 받은 학생일 확률이 10분의 2다 라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너를 가리켰을 때 이 학생이 뭐 80점을 받았을 학생의 확률은 10분의 3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별량에 곱해지고 있는 값들이 그 별량의 확률이 됨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별량에다가 그 별량의 확률을
곱한 다음에 그럼 별량의 확률을 곱했고 별량의 확률을 곱했고 별량의 확률을 곱했고 별량의 확률을 곱한 다음에 뭘 하고 있지? 네, 더하고 있다는 거죠. 다 더한다. 그러면 뭐가 구해진다? 평균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뭐? 별량에다가 그 별량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구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위에서 우리가 별량을 다 더해서 나눈다.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한 거잖아. 처음에는. 그쵸? 처음에는 별량을 다 더해서 나눈다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쟤를 조금 변형, 뭐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살짝 변형을 해봤더니 얘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있던 거랑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지금 보시면은 바뀐 게 뭐냐면 별량 그대로 왔고 다 더하는 건 여기 있고, 그치? 위에 있던 게 뭐가 빠졌어? 나눈다가 빠졌고 밑에서 뭐가 추가된 거야? 확률이 추가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 나눈다라는 게 확률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 거는 누가 평균을 구할 때 쓰는 거? 중딩들. 중딩들이 평균 구할 때 쓰는 거. 고1들이 평균 구할 때 쓰는 거. 요거 밑에 거는 고2, 고3들이 평균을 구할 때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것을 일단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위에 거는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별량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하나 더 배웠다는 거예요. 별량의 평균은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별량의 평균을 그렇게 구했다라면 편차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건데,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나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눈다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게 되면서? 확률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편차 제곱에다가 뭐를 곱하면?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하게 되면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했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구해지는 것이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한다? 분산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분산을 한번 구해 봅시다.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차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 그럼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네,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평균을 구해봤더니 66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편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16. 얘는 편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6. 얘는 편차가 얼마야? 4. 얘는 편차가 얼마야? 14. 그래서 편차의 합이 0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되나요? 왜? 이거 다 더하면 0 아니야? 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라며.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쵸? 네? 자, 봐봐. 우리가 평균 구할 때 50 더하기 60 더하기 70 더하기 80에서 나누기 10 했어? 아니면 나누기 4 했어? 아니잖아. 왜? 50점이 몇 명인데? 2명이잖아. 50점이 2명 있으면 편차가 마이너스 16인 학생이 몇 명 있다는 거야? 2명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 몇 개? 2개. 마이너스 6이 몇 개? 3개. 4가 몇 개? 2개. 14가 몇 개? 3개.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2.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8. 요거 계산하시면 8. 요거 계산하시면 42.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그래서 더하면 얼마? 0이다.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다? 그래서 편차를 다 더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다? 0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편차 구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아니죠. 편차를 구했으니까 그렇죠. 편차의 제곱을 하셔야죠. 편차를 제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6 나올 거고요. 36, 16, 196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편차 제곱을 구했으니까 뭐 할 거다? 다 더해서 나눌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256이랑 36이랑 16이랑 196이랑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되겠네?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256이 2개 있고 36이 3개 있고 16이 2개 있고 196이 3개 있다. 이걸 나누기 얼마 한다? 10을 한다. 그래서 구해지는 게 이제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나눈다 라는 거지. 근데 얘를 가지고 256 곱하기 10분의 1을 하고 36 곱하기 10분의 3을 하고 16 곱하기 10분의 1을 하고 196 곱하기 10분의 3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랬을 때 256, 36, 16, 196 얘들은 뭘 의미하고? 얘들이 뭐였어? 애들이 편차 제곱이죠. 편차 제곱. 그리고 그 편차 제곱에다가 편차 제곱에다가 편차 제곱에다가 편차 제곱에다가 뭘 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다 더했더니 뭐가 구해진다? 분산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수식화해보자. 우리가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수학의 기호로서 이제 얘들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얘들을 기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량을 대표하는 문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별량을 대표하는 문자가 아까 x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평균. 평균이 영어로? 그쵸. 그래서 평균을 다음과 같이 EX라고도 씁니다. 여기서 E는 average에서 E가 아니라 expectation, 기대하다, 기대값에서의 E입니다. 그래서 평균의 또 다른 말이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기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 결국은 평균을 구하세요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요거 말고 민 의미하다. 레이년에다가 검색해 보시면은 얘가 의미하다 라는 뜻을 갖는데, 그게 검색해 보시면은 뜻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1번에는 의미하다라고 나오는데 한 6번쯤 보시면은 거기에 평균이라는 뜻도 있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앞으로 M을 평균을 의미하는, 대표하는 문자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되겠죠? 그럼 쌤, 평균을 의미하는 기호가 M도 있고 EX도 있고 두 개인가요? 근데 얘는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게 별량의 평균이죠. 그래서 얘는 별량의 평균을 나타낼 때 우리가 자주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보셨지만 별량의 평균만 구할 게 아니란 말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도 있고, 또 뒤에 가시면 또 뭐의 또 평균도 있고, 어떤 수치의 평균들을 구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 평균도 M으로 쓰고 저 평균도 M으로 쓰고 요 평균도 M으로 쓰면은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그걸들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문자 E를 쓰고, X가 뭐를 대표하는 문자라고? 별량. 그래서 얘는 별량의 평균이다. 이렇게 기호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별량을 다 더해서 나눈다. 자, 별량 xi 그 다음 다 더한다. 시그마 i1부터 뭐 n개가 있다라면 n까지 다 더하겠죠? 그거를 나눈다. 그 n개로 나눠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별량을 뜻하는 문자로 뭘 썼어요? x를 썼어요. 여기서는 별량을 뜻하는 문자로 뭘 썼어요? 그냥 x를 썼어요. 근데 차이가 뭐지? 대문자냐? 소문자냐? 인 거잖아요. 대문자를 쓸 때의 별량과 소문자를 쓸 때의 별량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쓰임이 달라지는 이유는 얘는 그 별량 자체를 대표할 때 대문자를 쓰는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성적 별량이잖아. 근데 이제 성적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만 볼 때는 x를 쓰는 거고, 그 성적의 점수들 몇 점 그런 것들 이제 디테일하게 그 성적들을 보는 거는 소문자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적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별량, 두 번째 별량, 세 번째 별량, 네 번째 별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i를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i에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별량,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학생의 성적, 수학 성적, 2 집어넣으면 2번 학생의 수학 성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되겠죠? 자, 두 번째,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요걸 이제 기호로 나타내시게 되면 별량을 대표하는 문자가 뭐라고요? x.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서 써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그 성적 자체를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성적이 그래서 몇 점이냐를 봐야 되는 거야? 성적 하나를 보는 거야? 아니면 그냥 성적 이렇게 보는 거야? 요거는 하나하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문자 x를 써야 되겠어요? 소문자 x를 써야 되겠어요? 소문자 x를 써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확률도 별량에 따른 확률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별량의 확률이 있고 2번 별량의 확률이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확률을 뜻하는 기호 P, I를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할 거니까 그 앞에다가 뭘 붙인다? 시그마를 붙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평균이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편차는 뭐에서 뭐를 빼는 거라고? 그러니까 x에서 m을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그러면 xi에서 m을 뺀 것들을 다 더해주면, 이게 지금 외우는 게 아니야. 단순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분산입니다. 분산은 V를 쓰게 될 거예요. 분산을 대표하는 문자는 V가 될 겁니다. 별량 X에 분산을 구할 거니까 VX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성적만 할 게 아니라 성적을 하면서 뭐 키도 조사하고 여러 개의 조사들을 하나의 상황에서 할 수도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X만 쓰는 게 아니라 별량이 하나 더 필요할 때는, 그때는 우리 무슨 문자를 써요? 하나의 별량이 필요해서 X를 썼어. 근데 하나의 하나의 문자가 더 필요해. 그럼 그때 우리 무슨 문자를 써요? Y를 쓰고, 또 하나 더 필요하면 Z를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별량이 X가 있을 때 그 별량 X의 분산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변수가 하나 더 있다라면 또 그거 분산으로 또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그럼 이제 편차잖아? 얘를 뭐해? 제곱하죠? 그 다음 뭘 하면? 편차 제곱을 뭘 하면? 아니.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분산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되나?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나눠주시면 분산이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문자를 썼고 여기서는 소문자를 썼잖아. 여기서는 우리가 계산을 할 거야? 아니지. 얘는 그냥 의미적, 개념적인 것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는 그냥 별량 자체를 대표할 때 대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문자 x를 쓴 거고, 얘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 별량들을 하나하나 빼서 계산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문자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서 분산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차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겠지? 제곱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별량의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하시게 되면 뭐가 구해진다? 분산이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공식 하나를 더 유도할 거예요. 분산을 구하려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 편차를 제곱하고 그 편차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분산이 구해진다라는 건데, 요 시그마 계산을 좀 해보자라는 거거든. 그러면 시그마 요거 이제 풀어줄 거예요. xi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m제곱에다가 pi를 곱하죠. 그리고 여기서 pi를 분배할 거야. 그러면 xi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마이너스 2mxi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플러스 m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하게 되겠죠. 자, 시그마 분배할 수 있어요. 덧셈이 할 수 있어요? 시그마를 뿌려줄 건데 덧셈에 분배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뺄셈에 분배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곱셈에 분배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시그마를 분배를 할 건데 시그마 xi 제곱 pi 마이너스 2m 시그마 xi pi에서 여기 xi 제곱이랑 pi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죠. 플러스 m제곱 시그마 pi. 자, 시그마 분배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요? 여기서 2랑 m제곱은 상수니까 시그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 시그마는 뭐를 문자로 받아들이고 있을 거냐면은 i를 문자로 받아들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i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 넣을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변하는 수가 될지 몰라도 요 m 값은 뭐죠? m이 뭐지? m이 뭘 뜻하는 기호죠? 평균을 뜻하는 기호죠. 얘는 상수값으로 이미 구해져 있을 거다라는 거지. 되겠지? 자, 얘가 뭘 의미하는 걸까? 해석해봐. 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그걸 다 더했다라는 거지. 뭔가에다가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했어. 그게 별량이었다라면,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했으면 별량의 평균. 그 무언가가 편차 제곱이었다라면,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했다라면 분산이긴 한데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얘는 x가 뭐지?
그럼 그걸 뭐 했어? 저 그럼 별량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했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별량 제곱의 평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기호로 별량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겠죠? 자, 얘는 해석해 보시면 뭐에다가 확률을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한 거니까 뭘 의미한다? 별량의 평균을 의미한다. 별량의 평균을 의미한다. 근데 우리 별량의 평균만큼은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떻게 무슨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m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는 2mm 제곱이다 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해석해봐. 확률을 다 넣었던 확률을 다 더했다. 확률 다 더하면 얼마예요?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죠. 확률 다 더하면 1이어야지. 그렇죠?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야. 그냥 결국은 뭐가 내려오냐면 m제곱이 내려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별량의 평균 m의 제곱을 빼면 뭐가 구해진다? 우리가 지금 뭐를 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했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를 변형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얘가 뭐를 구하는 공식이었어? 얘가 분산 구하는 공식이었잖아. 그 분산 구하는 공식을 새로운 걸 첨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형만 한 것뿐인 거지.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공식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 역시 마찬가지 뭐를 구하는 공식이다?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 구하는 공식을 하나 더 배웠다라는 겁니다. 자, 분산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분산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평균만 쓴 거는 뭐의 평균을 의미한다? 별량의 평균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이제 이걸 기호로 쓴 게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다. 이렇게 기호로 써주시면 되겠다는 거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편차제곱의 평균이다. 저거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의 개념을 의미하는 거죠, 얘는. 분산이란 무엇이냐. 분산이라는 것은 삼포도의 일종으로서 삼포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평균이 대표값들 중에 하나라면 분산은 삼포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것을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를 수치화해서 하나의 값으로 표현한 값이라는 거죠. 그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편차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봤더니 어이씨 안 나와. 0밖에 안 나와. 그래서 편차 제곱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봤다. 라는 거고, 그러면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거냐? 별량의 평균을 다음과 같이 구하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였고,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재배치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관계식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분산을 구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분산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의 분산을 구하시게 될 거거든.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으로 학교 선생님께서는 분산을 구하시게 될 거야. 근데 나는 이 방법도 좀 같이 해두라 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한다라면 밑에 걸로 이제 계산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두셨다가 적절하게 문제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삼포도에는 분산이라는 것과 뭐가 있냐면은 표준편차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겁니다. 근데 표준편차는 워낙 너무 간단한 거니까. 자,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게 이제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러면 표준편차를 제곱하면 뭐가 구해질까? 분산이 구해지겠죠. 우리가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요.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편차를 잘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를 잘 구해야 되는 거야? 분산을 잘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표준편차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표준편차를 그냥 가만히 내비두지 말고 표준편차를 뭐 해서? 제곱해서 뭘 만들어라? 분산을 만들어라.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 파트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통계의 기본, 자, 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6단원과 7단원의 기본 베이스를 깔 거예요. 요 내용들이 사실 수능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 예, 수능이랑은 그냥 이산확률 분포에서 뭐 평균 분산 뭐 이런 거 한 문제 정도. 예. 근데 내신에서는 우리가 지금 내신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신에서는 얘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한글을 안 적어 주시죠. 학교 선생님께서는 뭐만 적어 주실 거냐면 기호들만 적어 주실 거야. 기호들을 적어 주신 다음에 기호들을 읽으면서 한글화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되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기호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호들을 먼저 가르치시고 한글화를 하니까 애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확실하게 하시고 한글부터 먼저 확실하게 하시고 그 한글을 뭘로 나타낼 수 있는 다음에 기호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호를 다시 한글로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호의 한글화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도 학교 선생님처럼 기호의 한글화이긴 한데 그 전에 뭐부터 하자라는 거야? 한글의 기호화를 먼저 하자라는 거야. 그래 놓고 그게 충분히 연습이 되면 기호의 한글화는 저절로 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랑 조금 다르다. 근데 이게 맞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글 먼저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한글 하나를 기호로 바꿔주시는 연습을 하시고 그 연습이 충분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호의 한글화를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학교 수업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께서 막 시그마 막 기호 막 쓰는데 막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수업 들어가시면 수업 따라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호를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책 앞에다가 이제 다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책 앞에 적힐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무작정 외우시는 게 아니라 한글들은 이제 외우시지. 한글들은 외우시는데 일단 뭐는 외워야 되냐면은 요것들은 외워야 돼. 요것들은 뭐 방법이 없어.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뭐 별량의 평균, 별량 다도해서 나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요걸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요건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뭐 편차. 그 다음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거 전부 다 중학교 거. 여기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은 고등학교 오늘 처음 배운 거. 요것만 오늘 처음 배운 거, 나머지 것들은 전부 중학교 1학년 때 또는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우셨던 것들. 그러니까 복습하시라는 거지. 근데 이것들을 해놓으면 편차 제곱의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하는데? 다 더해서 나누잖아. 그럼 다 더해서 나누시면 되지. 평균 어떻게 구하는데? 확률 곱해서 다 더하잖아. 그럼 확률 곱해서 다 더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요것들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얘들은 이제 보너스. 저절로 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추가로 암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외워야 되는 게 요거 한 줄이랑 요거 한 줄.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이거야 뭐. 이것도 중학교 거니까. 그렇죠? 여기 너무 간단하고. 일단 한글 먼저 외워주시는데 한글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암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기호를 외우실 때는 n분의 1 시그마 xi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한글의 기호화잖아. 근데 우리가 한글 어떻게 했냐면 별량을 다 더해서 나눈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별량이 뭐야? x. 다 더하는 건 뭐야? 시그마. 나누는 건 뭐야? n분의 1. 그래서 내가 이제 니들한테 혹은 선생님들이 니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고 테스트를 볼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x 시그마 n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별량에다가 확률을 다 곱해서 별량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그러면 x에다가 p를 곱해서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고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외우기를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탭시다.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기호는 처음 보시죠.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쌤! 시그마, 쌤, 시그마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얘가 시그마잖아요. 얘도 시그마예요.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뭐죠? 얘는 대문자, 얘는 소문자. 알파벳 S. 알파벳 S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 요거는 대문자 시그마. 요거는 소문자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나타낼 때는 시그마 X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래서 분산을 나타낼 때 시그마 제곱 이렇게도 나타내요. 왜? 분산이 뭐냐? 표준 편차의 제곱이기도 하잖아. 근데 표준 편차가 뭐냐? 시그마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표준 편차의 제곱이고 그게 분산이다 라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만 정리를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량 제곱의 평균. 별량 제곱의 평균. 근데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무언가의 평균을 구하려면 그 무언가를 뭐 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더하고 나눈다라는 거죠. 근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지. 무언가의 평균을 구하려면 그 무언가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한다. 그러면 그 무언가의 평균이 구해진다 라는 거죠. 되겠죠? 자, 이제 기호화 해봅시다. 요거 기호를 어떻게 나타낸다고? x 제곱 2. 그냥 x 제곱 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것도 기호화 해보시면은 x 제곱 그냥 x 제곱 시그마 n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냥 시그마 이렇게 하면 돼. 뭐 1부터 n까지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기호로 나타내 보시면 x 제곱에다가 p를 곱하고 시그마 해주시면은 되겠다 라는 거죠.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적어주시고 테스트 이 파트에 해당되는 테스트는 백지를 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백지를 줄 거고 그 백지에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완벽하게. 요거는 한 개 봐주고 두 개 봐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재시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게 할 거예요. 재시험마다 틀린 것만 다시 쓰시는 게 아니라 뭘 틀리든 상관없이 실수 있다는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번에 패스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암기를 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니들도 편하지. 됐죠? 마무리합시다.